K방산이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방위가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 품질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FA-50 폴란드 수출 이후 논란 등 카이를 비롯한 지역 항공업계 관심사들이 주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존폐 여부를 두고 논란이 빚었던 경남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가 경남도 의회에서 제정 3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정치 편향 교육으로 중립성을 잃었다는 판단에선데 도교육청은 마을 공동체로 배움을 확장해야 지역 소멸에 대응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의 체불 문제가 여전합니다. 특히 건설 기계업은 유류비를 포함한 부대 비용을 선지출하는 경우가 많아 그 피해가 큰데 업계 관례상 장비 임대차 계약을 제대로 맺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농가의 폭염 피해가 과수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진주와 하동 지역 배농가에서는 뜨거운 햇볕에 과실 표면이 타들어가는 일소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 피해 보상마저도 막막합니다. 민간이 주최한 대한민국 최초의 탈춤 축제 진주 탈춤 한마당이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집니다. 진주대첩 역사공원과 평거 야외 무대 등 곳곳에서 풍자와 해악이 가득한 진주 오광대의 무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K방산이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방위가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 품질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FA-50 폴란드 수출 이후 논란 등 카이를 비롯한 지역 항공업계 관심사들과 기품원 품질검사 강화 등이 주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폴란드로부터 4조 2천억 원 규모 FA-50 48대의 계약을 따낸 카이. 지난해까지 우선 12대가 인도된 가운데 나머지 36대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납품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최근 폴란드에 수출된 FA-50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인도된 12대 중 일부가 정상적인 비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 겁니다. 15일 국방위 국감에서도 관련 질의가 쏟아졌는데 방사청은 앞서 해명한 대로 품질 문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6대밖에 서 있는 거 아니다, 괜찮다라고 하는 게 카이와 방사청 판단인 것 같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7대가 서 있어요. 왜 서 있죠? 지금 시즌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12대 중에서 9대가 가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부 가동이 안 되는 것은 저희가 이제 폴란드로 그런 그 수리 부속 같은 것들을 이제 보내는데 약간 통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연이 되고 있어서 또 많은 잠재적 구매 국가가 주시하고 있는 만큼 K방산 고객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폴란드와 FA-50 계약에서 무장 장착이 빠진 것을 두고 여러 말들이 나왔는데 방사청은 이에 대해 계약상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어느 나라보다도 아프터 서비스라든지 또 문제가 있으면 바로 풀려고 하는 그러한 이런 밸류체인이 잘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좀 점검하시고. 국방기술 품질원은 보다 철저한 품질 검증을 주문받았습니다. 위원들은 검사용 시료 바꿔치기로 기품원 검사를 통과해 논란이 된 배터리 군납 비리를 언급하며 작전 성패를 좌우하는 군수품 품질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배터리 하나 때문에 작전 성패를 가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군에 납품되고 있는 부분은 작은 배터리 하나라도 검수 시점부터 납품되는 시점부터 철저하게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용자 중심에 우리가 품질 관리를 해야 되겠다. 즉 납품하고 야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장비 군수품에 대해서도 품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그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이날 국감에선 국방연구개발 조직 개편 관련 질의와 기관 단총 K13 결함 지적 등이 이어졌습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15일 경남도의회 제418회 임시회에 앞서 열린 조례특위에서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조례 폐지 조례안이 가결됐습니다. 연이어 열린 본회의에서도 폐지안이 가결되면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조례는 제정된 지 3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았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상엽 기자입니다.
15일 열린 경남도 의회 조례정비 특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을 두고 질의와 함께 마을교육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교육청이 약속했던 쇄신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 조례특위에서 폐지 조례안이 가결되자 같은 날 열린 임시회 본회의로 해당 안건이 상정됐습니다. 마을 강사의 정치적 중립 문제 해소를 위해 강사 선발권의 기초 지자체 이양과 마을 배움터 교육과정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약속했지만 우리 특위가 직접 확인한 결과 이 같은 쇄신 방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었고 조례 폐지를 두고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집회가 잇따르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는 상황에서 진행된 찬반 토론. 폐지 반대 측은 마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치 논리로 정책을 결정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또 찬성 측도 정치 논란을 이유로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교육 자치를 실시하는 이유는 지역의 여건에 맞는 교육을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하여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있지 정치나 진영의 논리로 교육 정책을 결정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 마을 교육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치적 편향성에만 근거해 폐지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하지만 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쪽에서 이를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토론 이후 표결에 붙여진 안건은 46명이 찬성표를 던져 폐지가 가결됐습니다. 제정 3년 만에 마을교육 공동체 조례가 폐지된 겁니다. 재석 62명 중 찬성 46명, 반대 5명, 기권 11명으로 의사결정 제4항 경상남도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박 교육감은 조례 폐지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도의회에 조례안 제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오준 전 유엔 대사가 5개 시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K기업가 정신 특강을 펼쳤습니다. 남북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출범식에 참가한 시도 공무원 50여 명은 지속가능 발전과 K기업가 정신을 주제로 한 특강을 들었습니다. 오준 전 유엔 대사는 진주시 명예대사를 맡고 있으며 진주국제포럼 공동조직위원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진주성 참전 의병도시 문화원들이 참여하는 문화예술교류 행사가 15일과 16일 이틀간 진주시 일원에서 열립니다. 진주문화원이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21개 의병도시와 자매도시 문화원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첫날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들 단체는 학술대회 후 진주의 주요 관광지와 역사 관련 유적지를 살펴보며 의병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속적인 문화예술 교류를 약속했습니다. 건설 현장의 체불이 여전합니다. 그중 건설기계업은 유류비를 포함한 부대 비용을 선지출하는 경우가 많아 그 피해가 크다고 전해지는데요. 이에 대응해 사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고센터가 어느 정도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김동혁 기자입니다. 지게차와 굴삭기 등 건설공사용 중장비를 운용하는 건설기계업 종사자들. 공사 현장에서 자재 운반과 기초공사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되지만 일을 하고도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실제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현황을 보면 2021년 전국적으로 93억 원 수준이었던 체불액은 이듬해엔 121억으로 늘어났고 지난해엔 160억 원으로 집계돼 해마다 그 규모가 늘고 있습니다. 경남의 경우 임대료 체불액은 4억 9천만 원에 피해 업체는 15개 안팎. 하지만 이 중 제대로 장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현장은 3곳밖에 없었습니다. 관련 법령인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작성 원칙을 명시하고는 있지만 현실에선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는 것. 하청사는 상대적으로 원청에 비해 열악한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 구체적인 계약서 작성을 쉽게 요구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도에 하도로 내려가고 그 밑에 또 제하도가 내려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가서 그 일일이 따져갖고 하는 것 같으면 아예 장비를 불러 쓰는 그 경우가 없기 때문에 조합원들도 가서 함부로 말로 하지 못하고. 건설 현장의 꼭지점인 원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 해결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지자체가 직접 나서 인대 약정이 담긴 계약서를 확인하면 될 문제지만 공사 현장을 전수조사하기에는 행정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체불이 발생한 현장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이나 준공 승인 지연 조치로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종사자들 사이에서 체불 문제를 지자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건설 현장의 원도급, 하도급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건설기계 종사자들이 건설 현장에서 힘을 낼 수 있게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사천시가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관련 대책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 사례에 대해 직접적인 행정 지도에 나서겠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임대료 지급 독려와 법률 상담 연계를 통해 임대료 체납 문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실제 올해 센터 개소 이후 1억 4천만 원 정도의 체불 임금을 해결했습니다. 반드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시기를 당부드리고 앞으로도 사천시는 불법 없는 건설 현장을 만들기 위하여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체불을 방지하고 건설기계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되는 상황. 입법에 앞서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타 시군에서도 지자체 신고센터 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농가의 폭염 피해가 과수까지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진주와 하동 지역 배농가에서는 뜨거운 햇볕에 과실 표면이 타들어가는 일소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피해 보상마저도 현실과 동떨어져 농민들의 시름을 키우고 있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작업자들이 골라낸 배가 통안으로 향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불에 그을린 듯 얼룩이 남았습니다. 뜨거운 햇볕에 과실 표면이 되는 일소 피해를 입은 겁니다. 선별장 곳곳에는 일소 피해로 상품성이 떨어진 배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 농가의 올해 수확량 중 절반가량인데 대부분 폐기될 예정입니다. 수확기까지 폭염이 이어졌던 올해, 경남에서는 진주와 하동 배농가를 중심으로 일소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80% 정도 나오는 때도 있고요. 작년에도 조금씩 있기는 있었어요. 해가 갈수록 많더라고. 근데 올해는 버쩍 더 많아요. 경남도가 현재까지 파악한 양시군의 배 일소 피해 규모는 136만 제곱미터. 겉으로 티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유통 과정에서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피해 보상은 쉽지 않습니다. 보통 농가들은 병해충 피해 예방을 위해 배를 봉지로 싸놓기 때문에 수확 뒤 일소 피해를 확인하게 되는데 농작물 재해보험은 나무에 열매가 달린 상태에서 피해가 확인돼야 보상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보장 기간도 지난달 말까지로 이미 끝났습니다. 농민들은 당장 올해 경제적 피해가 걱정입니다. 생산비도 많이 상승했는데다가 그리고 수확량이 떨어짐으로 해서 소득이 감소하고 그렇게 되면 올 연말 되면은 또 영농 자금이나 생산들은 자재값 그런 것도 상환해야 되는데 농식품부는 배 생산 전망치를 조정하는 한편 피해 상황 조사에 나섰습니다. 고온이라든지 집중호우 이런 부분들 때문에 햇볕 대임 현상이라든지 열가 증상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이제 조금 전망치를 조금 조정을 조금 하고 벼멸구부터 일소까지 폭염으로 인한 전방위적 피해를 겪고 있는 농민들. 보험제도 개선 추진 등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민간이 주최한 대한민국 최초의 탈춤 축제 진주 탈춤 한마당이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집니다. 올해는 국내외 민속 공연과 무형유산 전승을 주제로 한 학술 행사 등이 마련된다고 하는데요. 행사 내용과 주요 일정을 하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각기 다른 탈을 쓴 진주 오광대의 탈꾼들이 신명나는 춤판을 벌이고 경쾌한 사물놀이가 눈과 귀를 사로잡습니다. 지역 대표 공연예술제인 진주 탈춤 한마당이 풍자와 해악, 신명의 한마당을 주제로 18일 막을 올립니다. 진주 탈춤 한마당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시민 누구나 탈놀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전성 탈춤과
탈춤의 정신, 형식, 원리를 활용한 창작 탈춤과 마당극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전통 예술이 어우러지는 전통 예술 축제입니다. 대학생, 주부, 일반인 다양한 계층들이 우리의 진주 오광대의 춤을 배워서 한판 신명나는 춤판을 벌이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주 탈춤 한마당은 18일 오전 11시 무형유산의 지식 전승과 교육을 주제로 한 학술 행사로 막을 올립니다. 같은 날 오후부턴 본격적인 무대들이 예정돼 있는데 먼저 오후 4시 진주대첩 역사공원에선 사물놀이와 진주 오광대 말뚝이 춤이 펼쳐집니다. 저녁 7시 평거 야외 무대에선 희망찬 미래를 기원하는 축원 비나리와 진주 오광대 환생고시 시민들과 만납니다. 둘째 날인 19일 봉산 탈춤을 시작으로 진주 오광대를 배우기 쉽게 재해석한 플래시몹이 흥을 돋우고 저녁엔 멕시코와 태국의 민속 공연이 신명나는 춤판을 이어갑니다. 축제 마지막 날인 20일까지 고성 오광대와 고창 농악 등 다양한 공연이 예정돼 있고 가족 단위 참가자들을 위한 탈 만들기와 페이스 페인팅 등 체험 행사들이 즐길 거리를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민족예술, 전통예술을 위해서 노력할 테니까 시민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그리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 참여형 축제로서 전통과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진주 탈춤 한마당. 신명나는 춤판이 진주의 가을을 더욱 화려하게 물들일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SCS 하주입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경상국립대 학생과 교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펼쳤습니다. 경상국립대 정치외교학과와 통일평화연구센터가 마련한 초청 특강에서 김 전 총리는 한국 민주주의를 위한 반성과 실천이라는 주제로 2시간 동안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는 4선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행안부 장관과 제47대 국무총리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경남도가 경남도립 남해대학과 거창대학의 국립대 전환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경남도는 15일부터 17일까지 지역구 도의원과 주민,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학과 조정 방안과 지역 활성화 방안 등을 설명한다는 계획입니다. 남해에선 17일 오후 3시 남해대학 혁신융합지원실에서 주민 설명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경남도는 국립창원대와 두 도립대 통합을 전제로 지난 8월 글로컬 대학에 선정돼 5년간 2천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진주남강 유등축제 대한민국 등 공모대전 시상식이 15일 진주남강 유등전시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작품은 모두 9점으로 라윤미 씨의 천년의 빛이 흐르는 진주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진주시는 오는 20일까지 공모대전에 출품된 작품들을 진주남강 유등전시관에 전시하고 주요 수상작들은 역대 수상작들과 함께 볼 수 있도록 전시 공간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동산 농특산물의 해외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하동군이 농식품 수출 유통업체인 GS트레이드와 수출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하동 농특산물 50만 달러 수출과 해외 시장 공동 개척, 행정적 지원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서 업체 대표는 하동군의 고향사랑 기부금 300만 원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2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 1부는 15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와 A씨가 주장하는 부분들이 이미 원심 양형에 반영된 점 등을 항소 기각 사유로 밝혔습니다. 한편 경남여성회 등 경남 지역 여성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혐오 범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남해군 서면 해상에서 배를 몰던 70대 선장이 실종됐습니다. 여수해경은 15일 오전 11시 45분쯤 목도 앞 해상에서 시동이 켜진 어선에 사람이 없다는 신고를 받아
사고 해역 주변 해상과 수중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박 인근 해상에서는 실종 선장의 것으로 보이는 모자와 후크가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선장이 홀로 조업 중 해상 추락한 것으로 보고 해당 어선의 항적에 따라 집중 수색할 계획입니다. 서부 경남 축제 돋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제17회 전국 가장행렬 경진대회 시상식이 16일 오전 10시 30분 진주대첩 역사공원 호국마루에서 열립니다. 개천예술제 문화예술 열린마당은 16일 저녁 6시 진주대첩 역사공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1회 진주국악제가 16일 저녁 7시 남강 야외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마지막으로 진주성 별빛 동행은 16일 저녁 8시 진주성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오늘 날씨는 농업에 도움이 되는 영농 전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는데요. 한편 과수 농가는 요즘 수확이 한창이죠. 과실의 경우 한 나무에서도 익는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한 번에 수확을 하지 마시고 익음 정도에 따라 2, 3회 나누어 수확해 품질을 높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온도가 낮을 때 수확하셔서 과실의 양분 소모를 줄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수요일 서부 경남 전 지역에 청명한 가을 하늘 펼쳐지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사천 17도, 남해 18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5도에서 27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맑고 화창하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세종 14도, 광주 17도로 출발하겠고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27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도 종일 하늘 표정 좋겠는데요. 물결은 약간 높게 일겠고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해상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여섯물, 만조 시각은 저녁 8시 19분, 간조 시각은 오후 1시 54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 오전 9시 기준 하늘에 구름 많이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2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4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부터 비가 다시 내리겠는데요. 토요일 오전까지 이어지다 오후부터 그치겠고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특히 비가 그치면서 주말에는 아침 최저 기온이 10도로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갑작스런 추위에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체온 관리 잘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다섯, 여섯,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